자, 저희 교재 452쪽 수익 인식 5단계라고 나오죠. 수익을 인식하려면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야지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알았어요?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럼 이 5단계가 어떻게 돼? 순서대로 거쳐야 돼? 순서와 관계가 없어? 그요, 단계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우리가 암기해야 돼. 이 순서가 이번에 나왔어. 23회 때. 순서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게 4번. 수익 인식의 5단계. 그럼 이 수익 인식 5단계는 우리가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옆에 뭐 개수산이 때문에 개수산. 바로 옆에 개수산이 때문에요. 그 개수산에 가면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 배이. 여기 계양산 같은 거 있다며. 개수산이야. 그 개수산이 옛날 개수산이 그게. 왜 웃어? 개수산 배이. 뭐라고요? 개수산 배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개수산 배이 순서예요. 이 개는요, 계약의 식별. 수는 수행 의무의 식별. 산은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거고, 배는 거래 가격의 배분. 이는 수행 의무 이행. 수행 의무를 이행하면 이제 그때 수익이 실현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야지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계약은 뭐냐 이거죠. 계약이란 보세요. 이제 여기 쳐다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고객이 있습니다. 기업과 고객이 서로 뭐 합니까?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뭐 한다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소리야. 그러면 제일 먼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수익이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 인식 단계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약이 식별됐냐 이거지. 계약의 식별. 계약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 고객과의 계약에서는 계약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예요. 합의. 기업과 고객이 뭔가를 합의하는 거야. 합의하는 걸 계약이라 그래. 그래서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둘 이상의 거래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권리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의무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면 다른 한쪽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양자가 다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런 합의를 계약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 기업은 권리가 뭐야? 우리 기업의 권리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 그죠? 그럼 기업의 의무는 뭐야? 기업의 의무는 재화나 용역. 그죠? 물건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고객의 권리는 뭐예요? 고객의 권리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죠? 의무는 뭡니까?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걸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계약이 뭐 되면 식별이 되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기업이 고객한테 뭘 해줘야 되지?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될 게 뭐지? 나의 의무가 뭐지? 그게 뭐냐면 수행 의무야. 무슨 의무라고요? 수행 의무의 식별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지? 너한테 해줘야 될 게 몇 개야? 하나야? 2개야? 아니면 3개야? 알았어요? 수행 의무를 식별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너한테 이거를 해주면 내가 너한테 대가를 얼마를 받아야 되지? 이걸 결정해야 돼. 그게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 가격이 산정돼야 되고, 자, 거래 가격이 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별로 배분해야 돼. 근데 수행 의무가 하나다. 나는 그냥 하나만 주면 된다. 그러면 배분할 필요 없죠. 그냥 그 거래 가격이 그냥 그 수행 의무에 배분하면 돼요. 근데 거래 가격이 수행 의무가 두 개라는 거야. 내가 거래 가격은 10,000원으로 정했어. 근데 고객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두 개라는 거지. 뭐하고 뭐. 재화도 줘야 되고 이 재화에 대한 서비스도 해줘야 돼. 그러면 재화는 얼마를 받을 것이고 ASB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걸 배분해야지. 그렇죠? 그게 거래 가격의 뭐라고요? 배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애우려고 하지 말고. 거래 가격의 뭐라고요? 배분. 그럼 거래 가격이 배분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대로 고객한테 이행을 해줘야 돼. 그대로. 알았죠? 그대로 이행을 해줘라. 5번에 뭐야? 수행 의무가 뭐 되는 거야? 이행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외운 게 이렇게 외운 거예요. 계수산 배이 이렇게. 계수산 배이라고 해온 거예요.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수익으로 인식하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산을 누구한테로? 고객한테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면 기업은 자산을 이전하고, 그죠? 고객은 그 자산을 뭐 해야 돼? 기업은 자산을 이전해 줘야 되고, 고객은 그 자산을 뭐 해야 돼? 통제해야 돼, 통제. 그게 자산의 통제가 누가 하는 거야? 기업이 통제해야 돼? 고객이 통제해야 돼? 그렇죠.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면 이게 이전된 게 아니에요. 해당 자산을 누가 통제를 해야 돼? 고객이 통제를 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우리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누구에게? 고객에게 이전해 줘야 돼. 뭘 이전한다고? 자산을 이전해야 돼. 그러면 얘는 그 자산을 뭐 해야 돼? 자산을 통제해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야. 얘는 자산을 이전해 줘야 되고 얘는 그거를 통제를 하게 되면, 알았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 기업이, 들어보세요. 우리 기업이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어요. 그럼 똑같은 계약이죠.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도 했지만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죠. 근데 이 A라는 사람과 계약한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어떤 사업을,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동 사업을 하기로 계약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공동 사업에서 얻어지는 효익이나 어떤 위험은, 효익이나 위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 이거? 효익, 공동 사업으로부터 얻어지는 것, 위험, 까딱 잘못하면 손해 발생할 수 있는 것 등을 나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공유하기로 했다면, 뭐 하기로 했다면? 공유하기로 했다면 이 A는 고객이야, 고객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고객이라고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동업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고객 아니에요? 그럼 고객은 누구예요? 이 고객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고객이에요, 도대체? 고객이란 우리 기업에서 통상적인 산출물,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산출물을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기로 우리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 그 사람이 고객이야. 힘들다. 말이 어렵다. 진짜 잘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할게요. 고객이란 우리 기업이 통상적이다. 이건 뭐야? 일반적인. 통상적이라는 얘기는 평상시 우리가 판매하는 산출물, 재화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우리한테 대가를 내고 획득하기로 우리 기업과 뭐한 계약한 당사자, 그 사람을 고객이라 그래. 내가 번데기 장사해.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번데기 사가는 사람이 있어. 에? 그럼 그 사람은 우리 회사의 번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죠. 사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에듀윌에도 고객이 있지. 우리 에듀윌에서 뭐 하는 거야? 에듀윌에서는 뭘 팔아? 동영상 콘텐츠를 팔죠. 그죠? 그럼 우리 동영상 콘텐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기로 우리 에듀윌과 계약한 당사자가 누구야? 여러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수강료 안 내고 그냥 와서 붙는 사람 있나? 아, 이제 봐야 돼 이거. 그럼 그 사람은 고객이 아니야. 그 사람은 뭐야?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동업자입니까? 그 사람은 도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돈 다 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이 우리 에듀윌의 고객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에듀윌의 뭐예요? 고객이죠. 우리 에듀윌에서 제공되는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돈을 내고 획득한 당사자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고객과 동업자는 구별이 돼야 되겠죠. 구별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합니다. 1단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일단계가 뭡니까? 계약의 식별이죠. 자, 제일 먼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선 계약이 뭐냐 이거예요. 계약에 대한 의의. 계약이란 아까도 얘기해서 계약이란 둘 이상이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둘 이상의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합의. 그래서 계약은 당사자 간의 뭐예요? 합의. 합의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알았죠? 이게 계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식별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계약에 5조건이 있다고, 5요건이 있다고, 5가지 요건이 있어요. 에? 계약의 요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역시 머리를 따서 외우겠습니다. 암기하는 건 머리 따는 게 제일 좋아. 그죠? 예. 자, 따라합니다. 의대, 지상권. 의대에 가면 뭐가 있어? 원래 지상권은 권리니까 법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의대가도 있대. 여기는. 의대, 지상권. 알았습니까? 의대, 지상권이에요. 여기 의는요, 의무야, 의무. 일단 계약이 식별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의무를 알아야 되고. 됐어요? 요 대는요,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돼. 대금, 대가, 그 대자의 합자가. 지는 지급 조건을 알아야 돼. 계약은 했는데 내가 물건은 주기는 했는데 이 물건 값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지급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제일 먼저 현금으로 주고받기로 했다. 아니다. 나 돈 없으니까 뭐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다. 그죠? 아니다. 나 돈 없으니까 그냥 분할해서 주겠다. 3년 분할이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래? 나 돈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줄게. 그럼 현금이 아닌 다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급 조건이 있을 거라고. 그 지급 조건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 다음 상은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된다?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 이 상업적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에 어떤 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계약 때문에. 우리 계약하면 기업은 득이죠. 왜? 재화나 용역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득이지. 그럼 고객은 득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고객도 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고객한테도 어떤 득이 있으니까 계약이 되는 거지. 그게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은 뭐야? 권리가 있어야 돼.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 이 5가지가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됐어요? 근데 이 5가지의 요건에 충족하진 못하지만 요건을 충족해? 충족 못해?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 2가지의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일단 먼저 책을 먼저 읽어드릴 겁니다. 452쪽에 설명은 다 됐어요. 계약의 의의 보세요.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동그라미 합의. 합의가 계약이야. 합의이다. 다음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객과의 계약으로 해계 처리한다. 그래서 5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째, 계약 당사자들이 그게 밑줄 쳐요.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에 사업 관행에 따라, 그 밖에 사업 관행에 따라 그 밑에다 하나 더 써놔요. 그 밖에 사업 관행에 따라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놔. 사업 관행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 관행적인 거잖아. 그죠? 그 밑에서 써요. 암묵적으로. 암묵적이다 그랬어요.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뭐한다. 확약한다. 확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의무를 확인하고 약속한다는 뜻이야. 그게 의무를 동그라미 쳐. 의무. 각자의 의무 동그라미 쳤어요? 예.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봅니다. 우리 계약은 여기 잠깐 봐요. 계약은 꼭 서면으로만 합니까? 계약서를 꼭 작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많이 하죠? 근데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죠? 구두 계약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동안의 어떤 사업 관행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암묵적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암묵적이다. 묵시적이다. 민법 배웠구나. 묵시적이다. 그래요. 암묵적이라는 얘기는 묵시적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묵시적인 게 뭔데? 그렇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안다. 그래, 좋았어. 말을 안 해도 다 안다 이거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기서 암묵적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얘기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너한테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너는 내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너는 알지 않냐. 이 얘기지. 그것도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 상에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만으로 한정된다,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한정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그래서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내가 계약서 상에는 수량을 10개라고 적었어. 쟤하고 나하고 10개라고 적으면 다 알아. 그냥 10개라고 적으면 제가 몇 개 갖다 줘? 12개 갖다 준다는 거야. 항상.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나는 계속 어떻게 적어? 그냥 10개라고 적는 거야. 그게 관습이야. 관행이고. 10개라고 적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항상 가져올 때는 2개 더 갖고 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그럼 계약서대로 이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서대로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암묵적으로 체결되는 것도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알아들으셨어요? 2번째. 계약 당시 이 계약이 앞으로 취소나 변경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약합니까? 가정하지 않습니까? 가정하고 계약하는 사람은 없죠? 계약할 때 이거 변경될 거야, 취소될 거야 이거 생각하고 계약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요. 계약 당시에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가정하고 취소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느 한 편에 따라 A나 B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에 따라서 그 계약은 취소될 수도 있고 또는 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자,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 동그라미에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자, 1번은 의무야. 2번은 권리고. 이해갔어요? 동그라미 치라는 거 맞죠? 다른 거 다 쳐버리면 헷갈리니까. 세 번째, 이전해야 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 동그라미 쳐.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내가 재화를 주면, 내가 컴퓨터를 제공하면 컴퓨터 대금은 어떻게 줄 건데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아니다. 내가 반은 지금 주고 나머지 반은 한 달 뒤에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 번째, 계약에 상업적 실질 동그라미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얘기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득이 있다는 거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알았습니까? 득이 있다. 자, 5번.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크기 밑줄 쳐야 돼.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은 뭐야? 기업이 돈을 받아야 될 거죠? 그죠?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돼. 그래야지만 계약이 일어나. 내가 계약은 하기는 했는데 그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럼 누가 그거 계약하냐? 계약 안 하지.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그 동그라미 친 거 5가지를 보면 맨 앞에 거를 보면 의대지상권이라고 돼요. 순서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라는 거지. 알았습니까? 자, 우선 계약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간다? 의대를 간다. 그러면 그 기간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알았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5가지 요건에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2가지의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거 바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이 위에 5가지 기준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동그라미 1돼 있죠? 읽어볼게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그 밑줄 쳐.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거기까지만 쳐. 다른 거 다 치지 말고. 그리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받았으며 그 대가를 환불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거기다 써요. 뭐라고 쓰냐면 헬스장. 헬스장이라고 쓰라고. 헬스장. 그리고 하나 더 써놓을까? 아니야. 그건 쓰면 또 욕먹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써. 헬스장. 자, 여기까지 했죠? 설명합니다. 여기 쳐다봐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헬스장에서도 뭔가를 팔죠? 뭘 팔지? 헬스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뭘 팔아? 회원권을 팔지? 연간 회원권 팔잖아. 그죠? 그러면 그 연간 회원권을 사면 우리 헬스장에서 이용되는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예, 그래서 A라는 고객이 왔어요. 아, 여기서 헬스를 좀 하고 싶은데 시설 좀 봐도 돼요? 보여드렸어요. 아, 시설 깨끗하네요. 이거 연간 회원이 얼마예요? 정기 회원권이 100만 원이에요. 1년 회원권. 그래서 100만 원을 팔았어요.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돈 받았지? 그럼 그 사람은 1년 동안 우리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됐다는 건 알아요? 계약이 식별됐습니까? 어떤 계약이 식별됐습니까? 1년 동안 우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이 식별됐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헬스장에서의 수행 의무가 뭡니까? 수행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1년 동안 그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수행 의무죠? 그죠? 거래 가격 산정됐습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럼 거래 가격 배분해야죠? 배분해야지. 근데 그거 이용권이니까 그냥 이용권에다 배분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행 의무를 이행해야지. 수행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면 돼? 그냥 한 시점에 딱 이용할까? 아니죠. 1년 동안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일주일간 열심히 잘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안 나타나요. 어디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오지를 않아. 그래갖고 거의 1년 다 돼서 나왔어. 그래갖고 뭐라 그래? 야,
나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를 돌려달래.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면 그게 나쁜 사람들이지. 안 돌려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이유에서 안 돌려주지? 우리 헬스장은 고객한테 수행해야 될 의무가 다 했어. 어떤 의무? 그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깨끗하게 정비해 놓고 불편함 없도록 다 했죠. 지가 와서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함부로 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거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네. 수익으로 인식해도 되지. 환불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수강료 내고 왔습니까? 아, 연회원으로 끊었죠. 언제까지예요? 내년 9월까지 끊었잖아요. 그럼 내년 9월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시설 강의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요 회계 수업 탁고 어떤 사람이 등록하고 회계 수업 탁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계가 너무 어려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남은 기간 빨리 환불을 받아가야 되잖아. 근데 계기다가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내 돈 돌려주세요. 그래.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하겠으면 지금 빨리 가서 환불 받아야지. 그치? 또 회계 선생님 얘기했다가 하지 말고. 잘못하면 나 잘려. 아, 졸지 마. 여기 좀 봐.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를 환불한대 하는데, 그럼 계약이 종료됐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다 써요.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자, 뭐라고요?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자, 이런 경우에는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는 어떤 경우죠? TV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말하는 거지. 이런 쇼핑몰의 판매는 대면 판매가 아니라 비대면 판매잖아.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안 되면 반품해, 환불해 줄게 그랬거든. 근데 A라는 고객은 5일 되는 날 와갖고 반품 받아갔어. 근데 B라는 놈은 어떻게 10일째 되는 날 와갖고 반품을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반품해줘 안 해줘? 왜 안 해줘? 계약이 종료됐잖아. 계약은 종료됐고 돈은 다 받았죠? 환불 의무 없죠? 그럼 그거는 그냥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야. 반품 안 해줍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약의 변경, 그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다 했습니다, 제가. 계약은 최초에 계약할 때는 어떠한다 그랬어? 변경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계약한다 그랬지? 근데 그 이후에 한편에 의해서 그 계약은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그랬죠? 왜? 계약은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수행 의무의 식별이죠. 자, 제일 먼저 계약이 식별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그럼 내가 계약은 했는데 고객한테 뭘 해줘야 되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의무가 뭐지? 이해갔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의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의무가 몇 개냐? 이걸 식별하는 거야. 몇 개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알았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하나라도, 단일 계약이라 하더라도 수행해야 할 의무는 하나다. 그럼 틀리는 거야. 알았어요? 계약은 하나지만 수행해야 될 의무는 하나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반대로 복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복수 계약은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해야 할 의무는 물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수행 의무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수행 의무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각각의 수행 의무로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수행 의무가 몇 개예요? 2개라는 거죠. 각각의 수행 의무로 보는 거야. 알았어요? 자, 우리 회사가 노트북을 파는 회사야. 그리고 AS까지 해. 근데 고객이 왔어요. 저 노트북 하나 살려고 왔는데요. 얼마예요? 10,000원인데요. 얼마라고? 노트북 하나에 10,000원이야? 그런데 고객이 물어봐요. 혹시 이거 AS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AS는 1년에 1,000원씩 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객이 그러면 노트북하고 1년 AS도 그냥 같이 살게요. 11,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 가격은 11,000원이죠? 그럼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의무는 몇 개예요? 2개죠? 뭐하고 뭐야? 노트북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AS도 해줘야 되고, 그럼 2개의 수행 의무가 있는 거야. 각각의 수행 의무로 보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재화나 용역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묶음 판매. 자, 우리는 고객이 와서 노트북 주세요. 10,000원인데요. 뭐라 그랬또? 그럼 이거 AS는 어떻게 돼요? 우리 AS 1년간 그냥 해줍니다. 노트북 사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노트북 제공하는 거하고 AS는 묶음 판매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수행 의무가 하나야. 그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2번째.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1년에 구별되는, 여기서 1년이라는 얘기는 연속적으로. 연속적이 있는 거 1년이야. 반복적으로. 알았어요? 1년에 제공되는 재화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는 거야. 계속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마다 다 수행 의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야. 무슨 회사라고요? 건설회사. 내가 건설회사인데 고객이 우리와 계약을 했어. 무슨 계약을 했을까? 그렇죠. 분양 계약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는 몇 개야?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로 보는 거야. 근데 분양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계약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연속적으로 계약이 발생하죠. 그잖아. 아파트 짓는데 땅 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땅 파는 거 우리가 파냐? 누가 파? 땅 파는 애들한테 가서 좀 파줘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걔네가 와서 땅만 팔 거 아니야.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약이지. 에어컨 설치하면 우리가 설치하는 거 아니지. 에어컨 설치하는 회사가 계약이 돼갖고 걔네들이 와서 다 설치하지. 계약하지. 그럼 계약할 때마다 얘한테 와서 야, 에어컨 설치했으니까 계약하자. 그리고 계약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냥 1년에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그냥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 정도만 알면 되고 한번 읽어볼게요. 453쪽에 메뉴에 보면 수행 의무 식별이라고 나오죠. 자, 수행 의무는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해서 고객에게 다음 중 하나를 이전하기로 약속한 하나의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 각각의 수행 의무로 본다는 얘기야. 됐어요? 1번.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거는 각각의 수행 의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재화나 용역을 묶음으로 팔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수행 의무다 이 소리야. 그다음 2번째. 실질적으로 서로 갖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어때? 같은. 그게 1년에 그 밑줄 쳐. 1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연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연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써요. 건설계약이라고 쓰면 돼. 건설계약.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고객과의 계약으로 한 약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 2, 3. 자, 1번.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어디다가? 계약서에다가.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하는 건 맞죠?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된다, 안 된다? 한정되지 않는다. 아까 이거 설명했죠? 왜? 계약은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암묵적인 것도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2번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그 밑줄 쳐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의 계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고객이 어떤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돼야 된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래. 그럼 이거는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행 의무에 포함하면 안 돼요. 고객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수행 의무로 보지 않는다.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단계. 자,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3단계. 거래 가격의 뭐예요? 산정.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거는 수익 금액을 측정하는 거죠. 뭘 측정한다고요? 수익 금액을 측정하는 과정이야. 얼마를 받아야 되지? 이 소리죠. 내가 받을 금액을 얼마를 받지? 이 소리예요. 알았어요? 근데 수익 금액을 측정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거래 가격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제외시켜야 돼. 알겠습니까? 됐나요? 뭐라고요? 제3자를 대신해서 뭐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알았어요? 포함하면 안 됩니다. 제외해야 돼. 제외한다. 두 번째, 거래 가격은 고정 금액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정 금액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고정 금액과 변동 금액을 다 포함해야 돼. 포함한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여기서 변동 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변동 금액은 금액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애누리를 하거나 할인을 하거나 또는 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뭐 또는 뭐 장려금을 주거나 또는 성과금을 주거나 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변동 대가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네 가지를 고려해야 돼. 몇 가지를 고려한다고요? 네 가지를 고려해야 돼. 몇 가지? 네 가지.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 대상이야. 자, 따라합니다. 변비금고. 뭐라고요? 변비금고. 외우기도 쉽잖아. 변비금고. 알았습니까? 이 네 가지를 꼭 고려해야 돼. 알았죠? 자, 첫 번째. 변동대가. 이 변동대가는 말 그대로 변동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변동대가는 추정하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니까. 됐죠? 추정해야 된다. 근데 이 금액을 추정할 때는 어떻게 추정하느냐? 추정할 때에는 기대값으로 할 수도 있고 기대되는 값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하는 거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해야 돼. 이해갔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듭니다.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법률 회사야. 법률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오늘 고객이 왔었죠. A라는 고객이 와서요. 자기가 법적으로 고소를 당했대. 그래서 저 변호사를 설립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그래서 내용을 쭉 얘기해봐라서 내용을 쭉 얘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할 때 그랬어요. 아, 이런 사건은 우리 회사에서 맡으면 뭐 이거 거의 뭐 100% 승소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승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신뢰가 가나 봐요. 그러면 계약을 하죠. 그래서 선임 계약을 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우리 회사와 고객과 계약이 이루어졌죠? 됐습니까? 계약이 됐어. 식별 가능하죠? 계약 식별 할 수 있죠?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럼 우리 회사는 고객한테 해수행해 줘야 될 의무가 뭡니까? 앞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가격을 받아야 되잖아. 가격을 산정해야 되잖아. 그냥 가격을 썼어요. 아, 우리 변호사 선임하는데 선임비가 500만 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임비는 얼마로? 500만 원으로 선임비를 일단 받기로 했다고. 이해 갔습니까? 됐죠? 근데 이 500만 원은 우리가 재판에서 져도 500이고 이겨도 500이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이해 갔죠? 근데 맨 밑에 보면 뭐 있어요?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뭐가 있다고요? 특이사항. 그게 한 뭐라고 돼 있냐면 승소했을 때 성공사례비가 있어요. 근데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이 성공사례비는 고객이 기분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요 고정금액 500만 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금액을 우리가 뭐 해야 돼? 추정해야 되잖아. 그죠? 추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값.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대화를 해보니까 아, 얘가 참 마음이 상당히 좋게 생겼다. 얼굴도 선하게 생겼고 돈도 많게 생겼다. 그럼 얘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300만 원이다. 정한 거야 이게 기대값이 이런 거야. 됐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란 뭐냐?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우리가 그동안 변호사 선임했을 때 성공 사례를 받아본 경험이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300만 원을 주더라.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 변동 대가가 얼마라는 거야? 300만 원으로 금액을 했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예요? 수익은 800만 원을 인식했잖아요. 근데 이 수익이 언제 가야 확정이 됩니까? 끝나야 되지. 여기가 끝났을 때 확정이 될 거 아니야. 그때 이 500만 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얘가 변할 수 있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추정할 때 변하지 않도록 추정하라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변하지 않도록 유의적인 금액을 이 금액을 되돌리지 않도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추정에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추정할 때는 추정치에 제약이 있어. 이 추정치의 제약은 되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되돌림 된다 안 된다. 되돌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되돌리지 않게끔 추정하라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 중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은 300만 원이죠. 이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 금액으로 대하라는 거야.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변동 대가로 추정하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게 추정의 제약이야. 됐죠? 근데 딱 오니까 돈 성공 사례비 주세요. 이놈이 얼마만 줘? 100만 원만 주는 거야. 야, 약 올라 안 약 올라? 약 올리니까 또 200만 원 더 달라고 우겨 안 우겨? 이건 우길 수가 없어. 정해진 금액이 아니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야. 그럼 이걸 200만 원 되돌려야 되잖아, 수익을. 물론 수익을 되돌리면 돼. 그런데 처음 당시 정할 때 되돌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정하라 이 얘기야. 알았죠? 그게 추정치의 제약입니다. 알았죠? 두 번째는 비현금 대가야. 자, 뭐라고요? 비현금 대가. 여기 봐봐요. 요거 빼봐. 자, 우리가 거래 가격은 대부분 뭐로 받아야 돼? 돈으로 받는 거야. 근데 꼭 다 돈으로 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 현금이 아닌 대가를 받은 거 비현금 대가라 그래. 땅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거 금액을 거래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럼 땅에 대한 공정 가치를 거래 가격으로 한다고. 이해 갔어요? 공정 가치를 거래 가격으로 하라 이 소리야. 됐습니까? 비현금 대가는 공정 가치를 거래 가격으로 한다. 공정 가치가 알 수 없으면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면 돼.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내 책에는 써놓기는 했는데 그냥 간접적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 요소죠. 무슨 요소라고요? 금융 요소. 금융 요소는 이자 비용이에요. 금융 요소는 이자 비용입니다. 자, 여기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지급 시기가 12개월 이내가 아니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이 된다면 뭐를 해야 돼?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계산해야 돼. 이자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간인 경우에 뭐가? 지급 시기가 어떨 때? 장기간인 경우에는 뭘 계산하는 거야?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지급 시기가 장기간이 아니라 1년 이내다는 얘기야.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그냥 간편법으로 써도 돼요. 무슨 법? 간편법. 간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비용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자 비용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지. 요거 이해 갔습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그래서 변비, 금고 그래. 알았습니까? 이 변비, 금고 네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여기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요.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고객 돈이라는 거예요. 그건 되돌려줄 돈이죠. 우리는 되돌려줄 돈을 뭐라고 하냐면 환불부채라고 그래요. 무슨 부채? 환불부채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적으니까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판매하는 회사야.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 10개를 팔았어. 몇 개 팔았다고요? 제품 몇 개 팔았다고요? 제품 10개를 매출했어요. 그럼 10개를 팔았으면 따져봐야 돼. 뭘 따져봐야 돼? 이 10개가 반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습니까? 반품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반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 다 그냥 매출된다는 거 아니야? 분계. 차변에 현금 10개 들어오지? 10개 값 들어오잖아. 그럼 대변에는 매출 몇 개? 10개.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런데 반품 가능성을 따져봤어. 그러니까 반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반품 가능성이 있대. 그럼 반품률을 측정해야지. 몇 개가 반품될 건가? 그랬더니 반품 가능성이 있는 게 3개가 반품 가능하다는 거야. 몇 개? 3개. 그럼 분개해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분개하게 되면 대변에 차변에 현금은 몇 개야? 10개가 들어와. 10개 다 받았잖아. 근데 매출은 몇 개로 하는 거야? 7개만 매출로 해야 되는 거야. 3개는 반품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나중에 반품하면 되돌려줘야지. 이런 돈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예요. 이걸 환불부채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환불부채 몇 개? 3개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분개했는데 나중에 한 개가 뭐 됐어? 반품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없어져야지. 대변에 현금이 한 개 되돌려줘야지. 그리고 환불부채가 일로 없어지는 거야. 환불부채 몇 개? 1개. 그럼 몇 개 남았어? 이 2개 남은 거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럼 계약이 종료된다는 얘기는 반품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근데 오늘 반품 기간이 지났어. 그럼 더 이상 반품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되돌려줘, 안 되돌려줘? 그러면 계약이 종료됐으면 환불되지 않는다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 헬스장하고 반품 그거 나왔잖아. 거기서 계약이 종료됐을 땐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계약이 뭐 됐다고요?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변에 환불부채는 몇 개? 2개. 알았어요? 3개 중에 2개. 그럼 대변에 매출 몇 개? 2개 하고 매출로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야. 이때는.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읽어보시고 454쪽에 메뉴의 표를 보세요. 454쪽에 메뉴의 표 뭐라고 돼 있어?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한다 그랬죠? 예? 예, 요거만 읽어드릴게요. 자,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불확실하지. 변동대가가 들어가면 아까 500만 원인데 300만 원 변동대가 집어넣고 800만 원 수익으로 인식했잖아. 그럼 이 800만 원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야. 그죠?
그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되지. 언제 가서? 재판이 끝났을 때. 그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얼마? 800만 원 중에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그게 말이 중요한 거야. 매우 낮은 그러면 틀려.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 대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 가격에 포함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게 추정치의 제약입니다. 읽어보셔야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어보셔야 돼. 자주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